프랜차이즈 지금부터 바르게 다르게 실행하자. 프렌티어입니다. 가맹사업. 여러분, 이 가맹사업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왠지 모르게 막막하게 느껴지죠. 이렇게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가맹사업을 방향성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배를 띄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침반 없이 배를 띄우게 되면요, 결국에는 방향성을 잃게 되고 난파를 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빠르게 가맹 개설하는 방법,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 그리고 외부에서 DB를 추출해내는 방법,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브랜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립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가맹사업의 진정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가맹사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두 편의 영상에 걸쳐서 시리즈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시리즈 영상에서는 가맹사업을 고려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이미 가맹사업을 시작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도약을 시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이분들에게 분명히 크게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의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프랜차이즈 성장 함수. 우리 가맹사업을 생각하게 되면 막연하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성공적으로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얽혀있는 복합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걸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단 2개의 카테고리, 총 5개의 변수로 제가 구조화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개의 카테고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내용인데요. 첫 번째 시간, 오늘이죠. 오늘은 가맹 본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본사의 역할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가맹본부의 핵심적인 역할 2가지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3가지의 의사결정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가맹본사가 반드시 인식하여야 될 가맹본부의 핵심 역할 2가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오해부터 풀고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가맹본부의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대표님들께서 소비자죠.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게 장사의 본질이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단일 매장, 즉 B2C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가맹사업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본사는 점주가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잘 판매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스템과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을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즉, 본사의 직접적인 고객은 점주인 것이고요. 고객은 점주를 통해서 만나는 2차적인 간접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B2B2C라는 가맹사업만의 굉장히 독특한 사업 구조입니다. 본사와 점주는 사업자 간의 관계이자 협력 관계인 B2B 관계, 그리고 점주와 소비자와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B2C의 구조입니다. 이 두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는 다층적인 구조가 바로 프랜차이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명확하게 인식하고 가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맹사업은 단순하게 장사가 아닌 본사와 점주 그리고 소비자 이 세 주체가 얽혀있는 복잡한 시스템 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독특한 B2B2C라는 사업 구조에 의해서요, 가맹 본사가 해야 될 핵심적인 역할 하나가 도출이 됩니다.
바로 이 세 주체 간의 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시스템 조율자의 역할이라는 것인데요. 프랜차이즈는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구조가 아닙니다. 본사의 모든 결정은 점주, 소비자, 그리고 본사 자신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즉, 하나를 결정을 했을 때 점주에게는 이익일 수 있지만 소비자에겐 불만일 수 있고 본사에게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이 다층적인 상충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이 바로 본사의 핵심적인 역할 첫 번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본사는 점주에게 장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역할이 아니라 이 세 주체 간의 흐름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본사의 핵심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 가맹사업은 교육산업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단순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프랜차이즈는 그 구조상 교육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는 산업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고객과의 접점은 본사가 아닌 점주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점주는 본사의 시스템을 단순하게 대리 운영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직영점에 준하게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체화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본사의 핵심적인 역할은요, 점주와 본사가 함께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본사의 시스템을 제대로 이식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설 전 단계에서는 당연히 시스템을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겠고요. 운영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든지 새로운 메뉴들이 업데이트 됐을 경우 그런 업데이트 교육이라든지 개선 사항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이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본사는 점주에게 단순하게 그냥 운영 매뉴얼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점주를 통해서 우리의 시스템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맹사업의 본질은 장사가 아닙니다. 본사는 세 주체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시스템 조율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이 시스템 조율자의 역할을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교육의 설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이 명확해질 때 브랜드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 세 주체 간의 조율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거나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요. 그 난관이 어쩌면 본사에게는 다시는 가맹사업을 할 수 없는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이 두 가지 본사의 핵심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의 의사결정 기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본사의 의사결정은 어떠한 형태로든 점주와 소비자 그리고 본사 자신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은요,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다음 편에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의사결정 기준은 여러분들이 가맹사업을 함에 있어서 든든한 나침반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프랜차이즈 이제부터 바르게 제대로 실행하자. 프렌티어였습니다.